요즘 코로나 광풍, 이제 대한민국은 4월이 되고 따뜻한 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졸였던 마음을 풀고 또 매일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은 지나갔다 싶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중국은 모르겠지만은 이웃 일본, 그 다음에 태평양 넘어 미국 이런 데서는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미국은 진짜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었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킬링필드가 저리 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쩌다가 저런 나라가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코로나19 코비드 19 이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 우리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런 각국의 리더들이 보이는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다. 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WHO 총재로부터 전화를 받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한번 아시아 대표로서 WH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찬사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 코비드 19 사태에서 각국의 리더들은 어떤 리더십을 이 발휘했는가 이거 심리 분석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는 리더십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바이러스가 알려주는 리더십의 모습 이거 한번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93% 72억 명이 코로나 발생 이후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며칠 전에는 대한민국이 수교 이후 그러니까 28년 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제로 0 인 날이 있었대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잖아요 여러분. 수교하고 나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지금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거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에서도 이동 제한령을 어길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심지어는 필리핀 대통령은 봉쇄기간의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사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우리도 자가격리에서 집에서 나가면 뭐 벌금 1,000,000원 1년 징역 뭐 이런 지금 협박을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미국 CDC는 얼마 전까지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공고했는데 그런데 곧 마스크 착용하는 지침을 발표한대요. 유럽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대요. 사실은 저도 확진자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나 또는 정상이 없는 사람 기침하거나 뭐 이런 정상이 없는 사람은 마스크 쓰지 말고 마스크 쓰면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스크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사람은 몇 프로냐라고 할 때 아이슬란드는 확진자라고 했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50%로 나왔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 수만 명이 확진이 되고 있지만은 그 확진된 사람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뭐 목이 아프거나 뭐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게 없는 사람이 25%예요.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확진자 중에서 기저질환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발표조차 안 해요. 그걸로 봤을 때 저 생각에는 대충 50%에서 25%의 중간쯤이 되지 않을까. 한 30% 정도가 확진자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30%에서 35%. 그렇다면 대체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는 바이러스를 복균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게 진짜 병일까?
아니면 우리가 내 몸에 감기가 있는데 감기균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어떤 의사도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네 몸에 있으면 넌 죽을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저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건 그렇고요. 코비드 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의 코, 입을 가려야 한다라는 것이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꼭 끼세요. 뭐 본인이 확진자든 아니든 증상이 있든 없든 왜? 마스크만이 우리 나를 방어해주고 마스크를 부적처럼 딱 있으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붙지 않을 거라는 미션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앞서 소개된 나라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하네요. 스웨덴 역시 지난 4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안데르스 팽넬 스웨덴 공보보건청장은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라질 질병이 아니다. 우리는 봉쇄가 아닌 완화 전략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웨덴은 이걸 집단 면역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은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높여서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니라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가 숙주에 있다 하더라도 숙주가 그 바이러스를 잘 견디면서 바이러스가 기성을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집단 면역이다라고 제대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현재 노인 등 취약 계층만 격리를 한 상태고 보건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취약계층, 노인이나 또는 아주 증세가 심한 사람들만 격리시키고 웬만큼 그냥 생활한 사람은 뭐 증세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나오지 마세요 하고 증세가 없는 사람은 확진자인지 아닌지 당신이 확인하고 싶으면 뭐 확인해도 되지만은 굳이 그거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세요. 왜?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숙주인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뻔뻔하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조용히 어메 무서워 이러면서 조용히 있다고 하고 그래서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더라도 힘을 못 쓸 테니까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는 학교도 그냥 다 하고 애들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정책을 한다는 거죠. 한국 엄마들 같으면 이거를 정부가 미쳤다라고 그러겠죠. 대한민국은 스웨덴의 이런 방침을 두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대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치명률을 고려하면 35만 명이 사망해야 그러한 희생을 치러야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들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황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35만 명을 죽는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에서 100명 정도 됐으면 우리는 5천만 명이니까 한 500명 정도를 각오하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건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이번 한 6월이나 7월쯤 돼가지고 스웨덴은 몇 명 죽었고 또 몇 명이 회복됐는가 보면 스웨덴 방법이 옳았는지 대한민국 방법이 옳았는지 또는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에이 상관없어요 감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지금 나 코비드 음성이야 나 괜찮아 여러분 다 마스크 쓰세요 그렇지만 난 마스크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미국 트럼프의 리더십이 맞는지 그거는 이제 그때쯤 가서 옥석이 가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6월에 이 주제 다시 방송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후원을 많이 받아야지 방송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코비드 19에 뭐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